일단 이 연평해전과 연평 포격, 그다음에 천안함 잠수함 사건 이런 것들이 정말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가 전쟁의 위로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위기의 리더십을 과연 발휘했는가, 정말 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답변할 것인가, 그걸 명확하게 국민들에 보여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이번에 있고요. 또 6월 2일 지방선거 민주당의 예견상 대승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단 민심은 한 군데에 이렇게 고착돼 있지 않다. 일단 우리가 지금 민노당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약간 좀 목소리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호남 지역이 과거에는 그 일당 독주 체제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제 호남에도 경쟁적 정당 정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열린우리당의 민심이 쏟기도 하다가 또 민주당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호남 지역도 이제는 영남 지역하고는 달리 일당 독주 체제가 아닌 어떤 경쟁의 시대에 돌입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었고, 그 측면에서는 선거 제도만 좀 바꿔진다면 지역 선거에서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좀 완화된다든가 그럴 경우라면 시민단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정치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또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얼마 전에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노당이 이제 약진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민주노동당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지역적 정서와 좀 정치 궁합이 맞았다. 그래서 민노당에서는 이러한 면을 잘 살피고, 또 반대로 한나라당이 그렇다면 이런 호남의 정치 어떤 정서를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하고 또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걸 이번 느꼈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원 당선되는 아주 한쪽으로 싹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압승을 거뒀죠. 그러면 이번에 2010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2년 후에 201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난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외형상으로 보면은 일단 아까 우리 이정인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강원도라든가 경상남도, 충청도 이런 지역들이 야권으로 넘어가고, 겉으로 나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예측컨대 2012년 대선에서 상당히 여야 간의 호각지세를 보여주는 그런 정치 지형의 변화를 줬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수 진보 균형이 상당히 이루어가는 그런 정치 지형에서 18대 총선과 17대 대선에서 보수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할까요? 국회도 한나라당이 있지만은 자유선진당도 우리가 보수 계열로 간주를 한다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이 국민적인 지지를 너무나 많이 받아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좀 했습니다만은 보수 진보 균형도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보여줬다. 유권자들이 스윙을 하듯이 움직이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만은 역시 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남 지역만이 아니라 한때 이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았고, 호남에서 의회에 그런 지지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MB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를 그동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갈등 구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야당이다 해서 보냈던 지지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는 마침 우리 이정인 의원님이 실질적인 대변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명확한 자기 자신의 정책 입장을 보여가지고 호남 지역에서도 그 정책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 어떤 정도라 그럴까요? 그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땐 야당이지만은 이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여당으로 봐야 됩니다. 한나라당한테 탓을 한다든가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어떤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저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막상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 10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을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언급했다던가 또 비판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시원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민노당한테 어느 정도 좀 기회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토론된 걸 선상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호남 지역이 어떤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다양하게 배출되려면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선거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일단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1인 2표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은 좀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의 그 공천제도 문제 이러한 것도 정말 당이 책임있게 민주성도 중요하지만은 책임있게 또 공천을 할 수 있는 당의 색깔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과연 정당이 언제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지역정치에 맡겨둬버린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정말 여기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국회의원이 바로 제도를 만드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 내후년부터 닥치는 선거에 보다 더 호남민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한테 큰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